징역 15년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근데 언론 보도 보니까 방조 혐의만 이렇게 표기한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떻게 된 건지도 이게 네. 방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특검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다가 재판부가 수정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공생 변경. 네. 그래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뀐 거고요. 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위증죄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고 예. 이제 구형이라는 거는 사실은 구한다는 의미고요. 네. 선고는 뭐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네. 판사가 이제 이진관 부장 판사죠.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뭐 그거에 구속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구형을 할 때 살인 사건, 뭐 사기 사건, 특경법 이런 게 정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얼마면 얼마로 구형하고 네. 이런 게 사실 정리가 돼 있는데 내란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몇 년 계속 일어나는 게 굳이 따져보면 12.12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발랄. 12.12 사건 네. 그 97년인가요? 그때 기소할 때 또 그때 선고할 때가 아주 유일한 예라고 마지막이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 따져보면 정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특검이 이제 이번에 구형을 하고 특검보가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이거를 좀 기준으로 구형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선고가 더 될 수는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우두머리는 윤석열 그리고 그 밑에는 김용현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굳이 더 분류하자면 특검 입장에서는 사령관들이 좀 더 이 한덕수보다는 강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덕수는 최초에 방조죄로 올라갔습니다. 예. 중간에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특검이 어떤 가급적이면 요형대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특검이 우리가 예전에 약간 뻥구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3년 나올 것 같으면 6년 구형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실질 깎일 구형을 거 어느 정도 깎일 거를 감안해서 구형을 그게 하잖아요. 우리가 통상. 뻥구형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실질 구형한 상황이 아닌가. 15년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근방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구형한 것이고 물론 이진갑 판사 판단입니다. 어떻게 될지 판단은 몰라요. 20년 예. 할 수도 있고요. 예, 맞아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예, 10년 할 수도 있고 20년 할 수도 있고 뭐 몰라요. 그걸 이거는. 갖고 우리가 네. 너무 낙담할 필요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어떤 사정이 좀 있을 것 같다. 시작이 방조죄고 그리고 이게 구형을 하는 건데 특검의 첫 번째 구형입니다. 한덕수가. 예. 앞으로 구형에 따라서 이게 좀 더 강하게 구형이 돼서 반년 이렇게 반 떨어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나거나 그 정도 나게 하여튼 계산된 구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어떤 법 감정과는 별개로 아무튼 그 법조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보다 그 사령관들과 김용현이 같은 중요 임무 종사자잖아요. 네. 다들. 근데 더 구형량은 높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한덕수가 지금 끼어든 곳은 이 계엄할 때 국무회의 과정에서 심의하면서 그리고 제지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위증했던 부분들이 주요 혐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김용현이나 윤석열이나 네, 그 사령관들은 이미 이런 계획을 하면서 계엄이나 내란을 하려고 획책했던 것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네. 더 중하다 볼 거고요. 다만 예.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 예컨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 심지어는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런 행동까지 포함한다면 이 구형은 좀 아쉬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저는 안 봤다고 보거든요. 그 법리상 또 그게 이제 포함되지가 않아요. 포함되지 어려워요.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 국무회의만 따져보면 예. 저는 15년 구형한 게 잘못된 구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나는 근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부분은 총리로서의 상징성이 있어서 이제 법 감정이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민들은. 예. 그리고 애초에 내란 특검이 방조로 기소한 것부터가 예. 내란 특검이 너무 소극적이었던 거 아닌가. 음. 아무리 이제 군 투입을 직접 지시하고 이행했던 사령관들이나 윤석열, 김용현보다야 죄질이 좀 다르긴 하지만 법적 절차적으로 계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적극 소집했단 말이죠. 예. 정말 반대했다면은 국무회의를 하는 것도 말려야 될 판에 적극 소집하고 선별 소집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총리로서 중대한 가담 행위를 했는데 방조로 기소한 것부터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애초에 소극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특검이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좀 볼까요? 예, 매 순간 소임을 다했다라는 거겠죠, 저거. 네. 예, 그리고 비상계엄에 엄청난 충격을
본인이 받았다는 겁니까? 예, 본인이 받았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끼쳤다는 겁니까? 둘 다입니까? 뭐 네. 이게 이제 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거로 보거든요. 이진관 부장이 또 이진관 재판부가 그 이후에 한덕수의 행적들이 이게 기소는 안 됐지만 양형에는 반영이 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부터 해가지고 출마를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양형에 보면 매우 넓어요. 내란 우두머리죄는 1.5년일 겁니다. 1년 6개월부터 사형까지 가능해요. 네. 그 선택은 이진관 재판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 너무 폭이 넓기도 하죠. 매우 넓어요. 최소 1.5년에서 사형까지니까. 예, 매우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하는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막 화가 좀 많이 나 있어요. 음. 그 이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너무 지금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화를 내시고 그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1월 21일 돼봐야 알 수 있다. 예. 예. 헌법재판관 부분도 우리가 많이 잊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몽리를 부려가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탄핵 절차를 이제 막아보려고. 막아보거나 회방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것이었고 또 나중에는 본인 맘대로 또 임명을 해버리는 상황도 벌어졌었는데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직접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본인이 하겠다고 네. 이완규, 한상훈 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둘 다 아주 보수 색깔이 강한 그거는 예.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직후에. 이 윤석열 건을 어떻게든 좀 뭔가 돌려보려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윤석열 파면 결정이 위헌이라는 걸 어디선가 제기를 하면 또 윤석열 편드는 판사를 박아가지고 되돌려보겠다 뭐 이런 시도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아니면 5대 3으로 기각을 시켜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 아니었느냐라는 비판도 받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분노할 지점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별도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그 한덕수 임명 안 전 한 거는. 총리는 예. 그 함상훈 판사랑 이완규 법제처장을 인사검증 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직권남용. 그리고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 끝까지 임명 안 한 거. 직무유기. 요거를 직무유기로 또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지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법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리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한덕수 본인 말처럼 뭔가 말리기 위한 장면이나 모습들이 우리가 봤던 CCTV에 조금이라도 잡혔거나 그 워딩이 한덕수 총리가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했다라는 거를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재판에 나와서 한 명이라도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지적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 말리기는 말렸는데 쟤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라는 표현이 가능할 텐데 예. 그런 증언 단 하나 없고 CCTV에 이상민이랑 웃으면서 얘기 나눈 장면 있고 그리고 무릎 꿇고 무슨 말리거나 이런 것도 하나 없고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최상목한테 너가 가서 말려봐 귓속말로 너가 말려보라고 했던 그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한덕수 말에 따르면 아무튼 CCTV가 찍히지 않은 곳에서는 말렸다. 집무실에서는 그렇게는 지금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15년보다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검찰의 구형은 저는 무기 사형도 아니고 태형이라고 봅니다. 태형이 맞아요, 사실상. 그만큼 감정상으로는. 혼내야 된다는 거지. 감정적으로. 예. 우리나라에는 뭐 감정적으로. 태형이 없기 없습니다. 때문에 9개 형벌 중에 이제 그 태형이 포함되지 않고 싱가포르는 있죠. 싱가포르는 지금도 있습니다. 예. 태형이 예. 여러분. 한 2대 맞으면 죽습니다. 엄청 아파요. 예. 그러니까 예. 싱가포르도 참 좀 대단한 아주 네. 권위주의 국가죠. 그게. 이상해요. 태형은 좀 아무튼 아니, 근데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그 분노가 단지 감정적이지만은 않은 게 제가 댓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석기 전 통진당 대표 같은 경우 네. 봐라. 내란 선동했다고 정당이 날라갔다. 네. 그런데 몇 년 지금 받았죠? 이석기 전.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어쨌든 한번 그것 제작진 때문에 찾아봅시다. 이석기. 예, 전. 정당이 날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이 근데 됐는데 이석기 전 의원과 비교하는 거는 유의미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이석기 전 의원은 예. 구형이 20년이었대요. 이석기 전 의원이. 그리고 선고가 몇 년인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 이석기 전 의원 정말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내란 된 그건 건데. 선동만 인정됐거든요. 그러네요. 좀 그런 부분은 있긴 있네요. 예. 아마 내란 특검에서 이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 표현이 조금 그런데 수괴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뭐,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3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12.12 사태 때 장세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나? 살아있죠. 예. 장세동이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징역. 그밖에 안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전두환이는 사형이었지만 예. 중간에 이제 뭐 이학봉, 뭐 네. 허화평 예. 이 사람 7년인가 실형을 받았었어요. 정말 손방망이였구나. 다 하진 않았었어요. 그것도 뭐 사면 받거나 예. 뭐 그랬었는데 그래 따져 보면 특검도 아마 그 예를 전혀 배제하거나 무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급상으로는 윤석열 1등 확실하고요. 예. 김용현이 그 바로 밑에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런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한덕수가 한 15년 정도라고 봤는데 네. 문제는 첫 번째니까 보는 시청자분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 답답함이 그렇죠. 가지고 부담감이 있죠. 예. 첫 번째가 이제 예. 그 3등급이 첫 번째로 나왔다. 예.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선고는 징역 9년이었다고 네. 합니다. 내란 선동만 인정됐고요. 내란 음모는 심지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내란 선동만 했는데 선동으로 9년 9년이 나왔으니까 이건 정말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이건 사법부의 흑역사긴 흑역사예요. 네, 예, 이거- 내란 선동은 뭐냐면 그 황교안 씨가 지금 받고 있는 게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예. 페이스북에다가 뭐 그 아무개 체포하자 뭐 이렇게 쓴 거, 예, 그게 내란 선동이에요. 예. 그랬다 지금 9년 나와야 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더 이석기 전 의원보다도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이 더 더 명확하잖아요. 심각하죠. 명확하고 네. 문제적이죠. 예. 더 위헌적인 위협적이고. 포고령을 집행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예. 아무튼 1월에 선고가 나오고요. 이제 속속 선고가 이제 새해가 되면 2026년이 되면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속속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한덕수 결심 공판 오늘 공판에서 그 최근에 그 난동을 피우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서 또 언급이 있었다고요. 예, 오늘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씨 결심 공판 시작하기 전에 재판 시작 전에 조금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것인데 아마도 어제 대법원에서 두 변호사를 고발을 하고 또 중앙지법에서 변협에 징계 요청도 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재판에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육성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참 좋은데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이 시각에 그 영상이 안 올라와요. 네, 잘. 영상. 예, 왜냐면 밤 늦게 올라오고 이러니까 다음 날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게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중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이진관 판사가 그러한 법원 측의 보호 조치에 대해서 감사를 일단 표현을 했고요. 네. 앞으로도 엄정한 재판 지휘하겠다.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린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허. 예. 한번 지켜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피고인이나 특검한테 한 얘기는 아니겠죠? 국민들한테 한 얘기겠죠. 아무래도. 근데 한덕수 지켜보라는 전 얘기는. 총리는 덜컥 뭐가 마음이 좀 내려앉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또 피고인 그런 입장에서는 말이. 예, 예, 겁이 나는 아주 얘기인 것 엄격한 같습니다. 판단을 하겠다는 것 같은 예. 느낌이. 그리고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사형이요. 어쨌든 선고하는 거는 구형과 무관하니까 네네. 재판부 마음이니까. 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에 대해서 15년을 구형했다는데 판사 출신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원래 방조로 기소할 때부터 좀 껄쩍지근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란 특검이 방조만 했죠. 예, 방조로 기소할 때부터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징역 5년 이상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진광 부장판사가 딱 재판을 하면서 아니 이거는 방조가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자 아니냐. 그렇습니다. 공소장 변경 검토해라. 그래갖고 이제 바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무기나 아니면 20년 정도는 구형할 줄 알았는데 15년 구형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 내란이 약간 그 범죄단체 조폭처럼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맨 위가 윤석열이고 그다음 김용현이고 한덕수가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덕수가 15년이면 그럼 김용현은 뭐 20년이나 아니면 무기징역.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윤석열을 사형 구형 안 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까지 좀 듭니다. 야, 15년을 너무 낮춰버렸어요. 예, 넘버 3를 너무 무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거짓말을 우리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한덕수. 아니 일단은 그 한덕수의 내란 방조는 뭐 너무 명확합니다. 뭐 CCTV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죠. 자 그러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입증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것도 제 관점에서는 100% 됐습니다. 당시 총리로서 계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거든요. 그렇죠. 국무회의 정족수가 미달될까봐 그것을 한덕수가 다 꾸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불러드리고 반대할 사람은 빼고 찬성한 사람들만 할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송미령 장관한테 처음으로 독촉까지 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 외형을 완벽하게 맞춘 한덕수 중요 임무 종사 행위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강희구가 작성한 계엄 사후 선포문의 서명까지도 서명하고 뭐 그거 뭐 증거 인멸하고 한 것도 있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행위를 했느냐? 했잖아. 했습니다. 했고 범죄 후에 정황도 구형에 참작을 많이 하는데 한덕수는 사실 권한대행으로 내란 범죄를 감춰주려고 했죠. 옹호를 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이제 플레이어로 뛰어서 대선 후보가 돼갖고 이 내란 범죄를 완전히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거의 안 하잖아요. 위증 하나 인정했나요? 그것도 그냥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까. 네. 그렇게 반성의 여지가 전혀 한덕수는 없는데. 딱 하나 인정했습니다. 네, 딱 하나. 헌재에서 위증했다. 네, 요거 네. 딱 하나 인정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죠. 없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최저형을 갖다가 구형한 것 같은데요. 1심에서. 아쉽습니다. 야. 굉장히 아쉽습니다. 잠깐 한덕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냥 뭐 영상 그 법정에서의 영상 정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꾸려봤는데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건 뭐 내란 방조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예. 자 지금 오류가 났어요. 네,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지금 중요합니다. 소리만 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네,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야, 뻔뻔한 모습을 우리가 CCTV로 다 확인을 했는데. 자, 한덕수 문건까지 들고 나오고 네. 여유 있잖아요. 이거 뭐 방조는 100%입니다. 이거는 네. 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고요. 자, 이상민. 이거는 방조가 아니잖아. 지금부터는 수행을 하는 거잖아. 지시를 받고 나와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16분간 대화를 합니다. 서로 개헌 문건을 갖고 서로가 협의를 합니다. 대적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하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아니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TV에서 지금 군병력들이 투입되는 걸 보신 거잖아요. 그럼 김영현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무회의의 뭐 성격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 같은 게 있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근데 조은석 특검은 구형 15년. 뭐 선회를 하자면 자꾸 저는 선회를 하는 습관이 있어갖고 굉장히 좀 그런데 이제 한덕수가 76세 아닙니까? 네. 예, 나이가 많으니까 15년 구형하면 근데 거의 뭐 90대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고려를 한 거 아니냐라고 그냥 선회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의 무기징역이다. 예, 저희가 이제 내란 범죄는 사실 이제 국회 동의 없이는 사면도 못하게 저희가 지금 법을 발의를 해서 그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통과를 시킬 테니까 15년만 살려도 90세까지니까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내란 특검에서 혹시 생각했다면 나이 참자. 이게 보면은 검찰이 항상 요즘 잘하는 게 뻥구형이라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이 10년 구형했다. 그럼 법원에서는 한 5년 밑으로 맞아요. 선고하고 거의 한 2-3배 이상 뻥튀기 시켜서 구형한다 그래가지고 뻥구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뻥구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뻥구형 가려면 한덕수한테도 막 사형 무기징역 이 정도는 구형해야 이제 뻥구형인 거죠. 이게. 근데 이 사건에서는 상당히 그럼 갑자기 이례적으로 그걸 정밀구형이라고 하는데 내란 국무회의 말고도 한덕수는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탄핵까지도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15년형은 아니 이게 구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 첫 구형입니다. 맞아요. 그거를 특검이 모를까요? 너무 잘 알겠죠. 그렇죠. 근데 15년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시그널이고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구형이 사실 실제적으로 몇 년 받았다 선고로 착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시지만 30% 가석방만 받는다고 하면 거의 한 4.5년 거의 10년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중요 임무 종사자에게 15년을 구형을 한다?
이거 참 참담합니다 진짜. 15년 만약에 이게 선고가 15년이다라고 나왔다고 하면은 뭐 그나마 그럴 수 있다. 예, 뭐 그나마 그렇게 뭐, 생각을 해요. 네. 그런다면은 그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구형은 최소한 그거보다 훨씬 높게 해야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15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더 올려서 무기까지 가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나요? 재판부. 아니 뭐 사실은 이제 요즘 중요 사건일수록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무시하고 그냥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진관 재판장이라면 또 더욱이 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구애되지 않고 선고를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뭐 재량이라는 거군요. 아니, 전혀 구속되는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저는 그냥 걱정되는 선고만 게 하는 거죠. 특검이 구형을 이렇게 약하게 해버리면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너희들이 임명한 그 특검도 15년밖에 안 했다라고 하면서 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힘이 너무 빠진다 그러네. 진짜. 이 중요 임무 종사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거 참 이거 너무 힘 빠지네. 그동안 방송 자체를 한덕수가 무기 아니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말 오래 다뤘었는데 네. 구형 자체를 15년을 한다는 거는. 아니 근데 그 동안에 보면은 그 내란 특검이 그 상복 입고 나오고 그렇죠. 그 재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직위원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너무 매갈이 없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진짜 화가 날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매갈이 없이 대응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봤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이번에 이걸로 다 표출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방조로 기소한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내란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네. 특검이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 소리 못 한다든가 물론 그 책임은 재판장인 직위원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특검도 내가 검사인데 어떻게 법정에서 그렇죠. 검사를 이렇게 모욕하고 그다음에 공격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그 소극적으로 네. 도망치듯이 막 하는 것도 좀 봤고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의욕이 없다, 네. 사명감이 없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이 구형도 사실은 너무 약하다. 그 이 큰 범죄의 넘버 3인데 네. 넘버 3를 15년 해버리면 그 위에 넘버 1, 넘버 2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밑은 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더 낮아지겠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군사법원에서 이제 직접 수행했던 뭐 여인영이라든가 박한수라든가 문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아래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네. 확실하게 여기서 메시지를 잘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한 아마 여인영이나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덕수보다 미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뭐 국회를 봉쇄하거나 아니면 출동하거나 누군가를 체포하고 잡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는 이 사람들 지위는 한덕수보다 낮지만 가담 정도는 그 비교할 수 없이 높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구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